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미나이 API로 나만의 챗봇 만들기 심화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심화편의 마지막이고요. 지난 시간에 워낙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후속 코드에 대한 부분을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제미나이 API를 이용해서 웹앱을 만들 거고요. 이 웹앱jet에 챗봇 기능을 넣을 건데, 이 챗봇에서 특별히 메모리 기능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기능이 뭐냐면, 내가 질문한 A라는 걸 A1을 질문했을 때 B1이라는 답변이 나왔죠. 그리고 이 챗봇한테 제가 다시 내가 이전에 질문한 게 뭐냐고 is my previous question 라고 했을 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기서 A1이라고 답변을 못한다면 이건 메모리 기능이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A1이라는 기능을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메모리 기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라이브러리는 사용 라이브러리는 구글 다시 제너레이티브 AI랑 스트림릿을 쓸 거고요. 스트림릿은 우리가 웹앱을 쓸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 많이 쓰는 웹앱이라고, 경량형 그리고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환경으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거라고 이전 시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구글 제너레이티브 AI는 사실상 우리가 제미나이 API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pip install로 해가지고 구글 제너레이티브 AI 그리고 pip install streamlit 이런 식으로 제가 설치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용 문법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썼던 건 사실 with open이랑 def 기능을 썼습니다. 자, with open은 우리가 API 키 값을 가져올 때 이 API 키 값을 우리가 어떻게 했죠? 구글 언더바 API 키 값이라는 API 언더바 키라는 이 변수에 넣어서 이 변수를 이제 AI에 이제 설정, 컨피그를 넣을 때 그 API 키 값을 넣었던 부분이고요. DF는 우리가 데코레이션 기능을 썼습니다. 즉, ST에 우리가 썼어요? 캐시 리소스라는 데코레이션 기능을 썼는데요. 자, 이 데코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계속 지속적으로 불러올 필요가 없이 이 캐시 값에 저장을 한다는 의미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모델을 불러올 필요가 없이 캐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를 필요 없어서 굉장히 이제 성능적으로 좀 개선하는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긴 합니다. 그냥 모델을 그때그때마다 호출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데코레이션 기능을 써봤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코드를 살짝 보여드린다면, 자,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간단하게 코드 리뷰를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임포트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임포트 불러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기는 API, 즉 제가 제미나이 API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을 썼는데요. 자, 저는 C드라이브 오토코더 제미나이 언더바 API txt 안에 리드 모드를 해가지고 인코딩은 UTF-8, 즉 우리가 불러올 수 있게끔, 웬만한 코드는 호환될 수 있는 UTF-8로 불러올 수 있게끔 해서 F, 즉 얼라이어스 F로 했던 F에 대한 리드, 모든 F, 즉 이 파일 안에 있는 값을 불러온 것을 구글 언더바 API 키 값의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이 변수에 저장한 걸 바로 우리는 API 키라는, 즉 GenAI의, 즉 구글 제너레이티브 AI의 컨피규어, 즉 AI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API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구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우리가 SD 타이틀에서 오토코더 챗봇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챗봇에 대한 타이틀을 오토코더 챗봇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실제로 ST는 스트림릿에 ST로 지금 약자를 넣었던 건데, 이 ST라는 것 안에 캐시 리소스를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 번 호출하지 않고 한 번의 호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남아서 이제 메모리나 이런 거에 재사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F 로드 모델이라는 걸 넣었고, 모델은 제네이의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제미나이 프로, 즉 모델의 명을 넣고, 제미나이 프로를 안 넣어도 됩니다. 리턴에서 모델 값 자체가 가져올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로드 모델을 실행을 하면 실제로 그 리턴된 이 모델 값 자체가 여기에 지정이 되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사실 이제 나머지 모델을 나머지 코드를 실제로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코드를 쓰기 전에 뭐 이제 여기까지 설명한 부분에서 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좀 뭐 보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채팅 세션을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거든요. 세션 상태에 챗 세션이 없으면 새로운 채팅 세션을 만들 건데요. 우리가 우선 if에 챗 세션 해서 여기 안에 not in에서 st session state 해가지고 실제로 이 우리가 스트림릿에 세션 스테이트가 없으면 우리가 챗 세션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우리의 대화의 기록을 비어있는 상태로 시작한다는 걸로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st session state 해가지고 이 안에 우리의 챗 세션 값 자체를 넣고요. 여기에 모델에서 스타트, 챗에서 실제로 우리가 히스토리는 없다. 즉 우리가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선 st session state 자체는 우리가 여기죠. 이 부분은 사용자의 세션 상태를 저장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즉 사용자가 웹앱을 사용하는 동안 이 데이터를 유지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위에서 지정해 놓은 부분과 동일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우측을 보시면은 챗 세션이 세션 상태가 없으면 새로운 채팅 세션을 시작하라는 의미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히스토리가 없는 걸로 나온 게 이제 대화의 기록을 비어있는 상태로 시작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즉 이걸 의미하는 것은 채팅 세션을 초기화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즉 처음에 이 세션 스테이트가 없다면, 여기 남아있지 않다면 챗 세션을 초기화하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팅 세션의 이력을 출력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이전 채팅의 내용을 출력하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포문을 쓸 건데요. 포문의 컨텐트 인에서 st의 세션 스테이트 해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세션 스테이트의 챗, 자 다시요, 세션 스테이트 넣고 여기 안에 우리가 챗 세션 점 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냐, 이 코드는 이제 채팅 세션의 이전 대화 기록을 웹페이지에 출력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AI 모델이 보낸 메시지는 AI로 넣고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는 유저로 구분하여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with st chat 메시지를 넣을 건데요. 여기에 AI에서 if content 롤이 모델이라면 이거는 뭐 AI가 되는 거고, 아니라면 뭐 유저가 하는 걸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st 마크다운에서 여기 안에는 실제로 값이 나오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값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채팅 세션의 이력을 출력하는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먼저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현재 채팅 세션에서의 대화 기록을 가져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력은 컨텐츠 객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로 각 컨텐츠는 대화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이 의미하는 게 이제 채팅 세션의 이력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포문 자체로 이렇게 for 컨텐츠 인을 한다는 거는 이 리스트를 수행하면서 각각의 대화 내용을 웹페이지에 출력하는 역할을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화 내용을 웹페이지에 출력할 때 메시지를 보낸 주체가 AI인지 사용자인지에 따라서 메시지의 스타일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롤 자체가 모델이면은 이거는 AI가 보낸 메시지고, 아니면 유저가 보낸 메시지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실제 대화 내용을 마크다운 형식으로 웹페이지에 출력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 파트 0의 텍스트 자체가 대화의 첫 번째 부분의 텍스트를 나타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채팅 세션까지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메시지를 입력받아야 되거든요. 사용자로부터 메시지를 입력받는데, 여기서 프롬프트 해서 여기가 st 해가지고 챗
인풋을 해서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제가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실제로 여기 입력값이 들어가자마자 프롬프트 값에 집어넣어서 이게 이 부분에 있냐라는 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이썬 3.8부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with 해서 st.chat 메시지 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with chat 메시지에서 여기에 유저라면, 즉 유저라면 여기에 st 마크다운해서 그 안에 프롬프트를 집어넣어 넣겠습니다. 즉 사용자의 메시지 출력할 건데요. 자, 이 의미 자체가 어떤 거냐면, 위에서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받아오면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는 프롬프트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에 저장된 변수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의 채팅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가 메시지를 입력하면 이 조건문이 참여되어 다음 코드 블록으로 실행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코드 블록이죠.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웹페이지에 바로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stchat 메시지의 유저라는 값으로 이제 블록을 사용을 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마크다운 형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입력된 메시지를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이제 AI의 응답 처리 및 출력을 할 건데요. 메시지 입력했을 때 AI의 응답 및 추론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챗 메시지 자체에서 실제로 AI라는 것이 전제가 있을 때 우리는 메시지 플레이스 홀더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empty라고 해서 메시지를 출력할 공간을 미리 생성해 주겠습니다. 즉 빈 공간을 생성해서 이후에 AI가 응답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미리 자리만 잡아두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full response로 해서 여기에 실제로 AI의 전체 응답을 저장 변수를 초기화할 건데요. 자,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AI의 응답이 부분적으로 도착할 수 있으므로 전체 응답을 하나로 모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제가 모든 대답을 한꺼번에 출력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일부 조금씩 대답을 가져오는 내용을 이제 답변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전체 응답을 하나로 모아서 저장하는 부분으로도 사용하는 게 full response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with st 스피너라는 기능을 넣을 건데요. 자, 이 스피너는 실제 어떤 거냐, 메시지 버퍼링 하는 거 있죠. 메시지 처리 중입니다라는데, 즉 버퍼링 메시지 답변 처리 중입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메시지 답변 처리 중입니다 라고 넣었는데,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한 번에 쫙 나오는 게 아니라 떼레레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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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레레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마치 사람과 대답을 하면서 답변이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처리를 스피너 기능을 쓸 거고요. 이 블록은 AI가 응답을 생성하는 동안 사용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준 역할로 하면서 이 부분은 사실상 화면에 로딩하고 있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로딩하게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시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response 안에 우리가 st session state까지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 chat session 내어서 그 안에 다시 send message 넣고 그 안에 prompt 스트림에서 true까지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 AI에게 전달을 하고 AI의 응답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가져오는 건데요. 특히 마지막에 스트림 true 여기 있죠. 여기가 AI의 응답이 부분적으로 전달할 때마다 처리될 수 있도록, 즉 아까 말씀드린 띠리리릭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스트림 방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했던 방식의 true로 넣어준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가 우리가 실제로 AI 응답 처리를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이제 청크 되는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여기서 앞에서 for chunks에서 in response 위에서 답변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청크로 넣어줄 건데,
AI 응답이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도착할 수 있으므로 이 해당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응답의 각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즉 스트림 방식으로 이제 나눠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은 건데요. 여기서 full 레스폰스 자체, 즉 우리가 전체 레스폰스를 값을 넣기 위한 방법을 넣었죠. 그 방법에서 청크, 조금씩 나오는 부분에 대한 텍스트 값을 무조건 full 레스폰스라는 곳에 다 모두 입력을 시켜주는 겁니다. 즉 누적해서 관리를 해줄 거고요. 누적해서 관리를 해주는 부분으로 봤을 때 full 레스폰스 변수에 계속해서 추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AI 전체 응답을 하나의 문자열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시지 플레이스 홀더 안에 이제 마크다운을 넣고 그 안에 풀 레스폰스로 해서 실제로 응답을 출력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스트리밍 방식으로 독차판 응답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AI가 메시지를 완성할 때까지 중간중간의 결과를 웹페이지에 표시해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해서 이 과정 자체가 사용자가 메시지 입력하고 AI가 그에 대한 응답을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웹페이지에 출력하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사용자는 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AI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대화 기록의 세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코드가 여기까지인데 조금 좀 길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조금 최대한 쉽고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봐야겠죠. 실행을 하려고 제가 pip 스트림 리스트에서 제가 런하고 실행을 어떻게 하냐, 위에 제가 어떻게 뭘로 만들었죠? 오토코더 언더바 제미나이 API 언더바 챗봇 언더바 메모리 기능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썼잖아요. 그럼 오토코더 제미나이 API 챗봇 메모리 해서 제가 입력을 하면 실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제가 이걸 실행을 하면 실제로 실행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오토코더 챗봇이라는 부분이 나왔고 이제 완성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인공지능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메시지가 답변 처리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답변을 하는 부분을 청크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계속 나와주면서 답변을 완전하게 풀 레스폰스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플레이스홀더로 찍어내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사실상 뭔가 이전이랑은 다르죠. 실제로 이제 뭔가 스트림으로 여러분들의 원하는 답변이 계속 보여줄 수 있게끔 이제 쭉쭉쭉 내려오는 방식을 보여줬고요. 우리가 메모리 기능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즉 세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인공지능이 뭐야?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가 질문한 것이 뭐야?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인공지능이 뭐야? 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질문한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생성형 AI와 딥러닝의 차이점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이렇게 스트림 방식으로 쭉쭉쭉쭉 메시지 답변 처리 중입니다 해서 답변이 계속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답변을 잘했고 방금 내가 뭐라고 질문했지? 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4호점 같이 답변을 물어보면 이렇게 세션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생성형 AI와 딥러닝의 차이점이 뭐냐고 해서 이거를 메모리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림으로써 실제로 내가 챗봇을 만들므로써 뭔가 인터랙티브하게, 즉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 실시간으로 바로 보여주게끔 하는 그러한 스트림 기능을 넣었고요. 두 번째로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한 이후에 AI 자체는 그 답변한 내용을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전혀 모르고 기억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세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모리 기능을 활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내가 질문한 걸, 방금 질문한 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괜찮을 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오토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